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16,377명, 사망자는 672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30일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밀라노에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소식입니다. 가베띠 부동산, 그리말디, 프로페시오네, 가사, 부동산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대도시들에서 거래량은 록다운 폐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가격은 이전 6개월에 비해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약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23% 하락을 보였고 9개월 동안 가격 변동은 0.2%였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0월은 전달에 비해 2.2%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가베띠 자료에 따르면 집을 매각하는데 소폭의 가격 상승과 함께 평균 3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평균 할인율은 8.7%였지만 부동산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주변의 경우 가격은 감소하고 시내 중심과 반중심 지역은 약간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고라는 기사입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Noi abbiamo bisogno di lavorare, perché se non lavoriamo moriamo. Se rimaniamo chiusi per un mese intero dalle 18 alle 5 del mattino, noi non apriremo più, perché siamo solamente in 18 persone a lavorare in questa attività e se non incassiamo il minimo, almeno per pagare i costi, chiuderemo comunque per sempre, dopo un investimento di centinaia di migliaia di euro per fare questo posto.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65%는 작년 연휴에 비해 저녁 식사와 선물의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반대로 저축 성향을 끌어올렸는데 2019년 9%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올해는 1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을 준비할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약 87%에서 올해는 74% 이하로 줄었습니다.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 감소와 정리해고로 인해 2019년 433억 유로에 비해 올해 412억 유로로 직장인들이 받을 보너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2019년도에 170유로에 비해 올해는 164유로로 선물 구입에 조금 적은 금액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물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연휴 때 점심이나 저녁 식사 비용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다가오는 휴일을 고려하여 쇼핑 습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탈리아인의 65%가 식사와 선물 구입에 적게 지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로 인해 지출을 줄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33%는 연말 식사에 50유로 미만을 지출할 것이라고 대다수가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2019년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평균 비용은 127유로였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93유로로 약 26%가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힘든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코로나 비상사태는 여전히 요식업과 같은 많은 사업체들을 영업정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여전히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상황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최신 법령은 가장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회사들에 대해 세금 면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상책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모든 이탈리아인들의 소비 지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동안 사람들의 저축 성향은 2019년도에 8.5%에서 올해 16%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저축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안전한 상황이 돌아온다면 다시 지출이 늘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챔피언스 리그의 최초로 여자 심판이라는 기사입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축구 역사에서 또 다른 벽이 무너집니다. 유럽 최고의 토너먼트 축구 경기에서 여자 심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프랑스 여성 스테파니 프라파트는 남자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의 첫 여성 심판이 될 것입니다. 12월 14일 37세 프랑스 여성 스테파니 프라파트 심판은 수요일 저녁 토리노에서 예정된 유벤투스와 디나모 키예프의 경기를 위해 심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라파트는 이미 다른 기록을 세웠는데 그녀는 프랑스 리그에서 첫 번째 여성 심판이었으며 2019년 유럽 슈퍼컵 결승전을 이미 진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 10월에는 유럽 리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프라파티는 2019년 8월에 리버풀과 첼시 간 슈퍼컵을 진행했었는데 그의 경기 진행 방식은 리버풀의 감독이었던 주젠 클롭이 칭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길 역사적인 순간순간 많은 긴장과 압력에 있었지만 그녀는 아주 침착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최고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4일 수요일은 프랑스 심판이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하는 첫 번째 심판이 아닙니다. 스테파니 프라파트는 실제로 11월에 경기가 있었던 카타니아에서 아르메니아와의 21세 이하 국가대표팀 경기를 이미 진행했었습니다. 임명 당시 이탈리아 감독은 나는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경기장에 있습니다. 심판이 남자든 여자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침착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도 그녀는 이미 일부 리그인 프랑스 최고 챔피언 경기인 아미엔과 스트라스부르크 간 첫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지난 10월 독일인 비비아나 스타인하우스는 유명한 심판으로 41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택했고 여성 심판으로서 처음이자 유일한 여자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